지금 테슬라를 보면 정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누구는 지금이 기회라며 더 사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위험하니까 당장 팔아야 한다고 하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모든 혼란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지난주만 해도 주가가 430달러 선까지 훅 밀렸다가 다시 445달러까지 반등했잖아요. 이러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걸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론의 근거들을 샅샅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신중론의 목소리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상승론의 핵심 근거들입니다. 왜 수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테슬라에 열광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이 보고 있는 거대한 기회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에 있거든요. 상승론자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더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려면 약 100억 마일, 거의 16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이 데이터가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보물상자를 여는 황금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테슬라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전 세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70억 마일이 넘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건요, 다른 경쟁사들이 수십 년을 쫓아와도 따라잡기 힘든 그야말로 넘사벽 수준의 데이터 격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결국 로보택시라는 게임 체인저를 현실로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로 롱테일 문제라는 걸 해결해요. 롱테일이 뭐냐면 운전하다 보면 겪는 아주 드물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 예를 들어 도로에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거나 앞차에서 매트리스가 뚝 떨어지는 그런 1%의 특이한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마침내 운전사 없는 택시를 전 세계에 쫙 푸는 거죠. 그런데 이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바로 그 뇌를 그대로 꺼내와서 옵티머스라는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고 나중에는 우리 집안일까지 척척해내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정말 영화 같은 계획인 거죠.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바로 올해 2026년이 테슬라에게 괴물 같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가 말하는 괴물이라는 건 바로 이 자율주행과 로봇 드디어 말로만 하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엄청난 변곡점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경제 상황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루트닉 같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무려 5에서 6%나 되는 강력한 성장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 지갑이 두꺼워지고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고가의 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과 리스크, 즉 신중론의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줄어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자동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이죠. 결국 이 판매 부진 때문에 테슬라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기업이라는 왕관을 중국의 BYD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CES에서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테슬라가 혼자서 최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면 엔비디아는 삼성, 샤오미 같은 모든 스마트폰 회사에 최고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는 구글 같은 전략인 거죠. 투자자 로스 거버 같은 비평가들은 기술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테슬라는 사람처럼 오직 눈, 즉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반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카메라에 더해서 박쥐가 초음파를 쏘는 것처럼 어둠이나 궂은 날씨에도 사물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함께 씁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뛰어날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운 거죠. 또 다른 큰 리스크는 바로 밸류에이션. 쉽게 말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우려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미래의 꿈이 실현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자꾸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자동차 판매가 주춤하는 상황에서는 그 잔뜩 낀 기대감의 거품을 버텨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눈에 보이죠. 댄 아이브스처럼 $600라는 장밋빛 전방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GLJ 리서치처럼 $25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비관론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론과 신중론, 양쪽의 팽팽한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지금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꿀 AI와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둔화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현재의 힘든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SD 자율주행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승인 소식이 들려오는지, 그리고 분기별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지, 이런 녹색 신호 등이 켜지는 걸 확인한 뒤에 투자를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건 비전에 대한 베팅입니다. 결국 AI와 로봇의 시대가 올 것이고, 테슬라가 쌓아온 압도적인 데이터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벽, 즉 해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죠. 다만 변동성이 엄청날 건 각오해야 하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초심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처음 테슬라에 투자했던 이유가 뭐였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장기적인 AI와 로봇의 미래를 보고 들어왔나요? 아니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보고 들어왔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어떻게 대응할지, 즉 계속 보유할지, 더 살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테슬라의 이야기는 선명한 비전과 불확실한 시간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갈 미래라는 비전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 미래가 과연 언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테슬라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